자, 이제 개장 준비도 들어갑니다. 40분 다 돼가니까 이제 개장 20분 남았습니다. 오늘은 지난 주말에 이제 금요일 날 우리도 반등은 좀 했잖아요. 네. 우리도 추가 반등? 네, 상승 출발은 예상되고요. 근데 이제 중요한 부분은 오후장까지 윗꼬리를 크게 달지 않고 유지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번 주의 흐름이 거의 다 정해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는 상승 출발은 예상됩니다만 윗꼬리를 달고 이렇게 뭐 음봉을 보인다거나 좀 약세를 보인다거나 이럴 경우에는 이번 주도 좀 변동성이 있어 보이고 그러지 않고 장 초반에 상승세를 좀 유지한다라고 하면 이번 주는 좀 순항을 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. 뭐 미국 시장의 커플링이 강화될 것 같다라는 게 이제 저의 제목이자 결론으로 지금 이렇게 준비하라를 이제 저도 이제 준비를 해왔고요. 미국 시장과 동조화죠. 동조화가 좀 강화될 가능성이 좀 매우 높아 보입니다. 그리고 오늘 이제 핵심은 분기 실적을 발표하는 마지막 날이에요. 그래서 아직 실적 발표를 안 한 기업들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. 정말 잘 나오거나 아니면 이제 한 너댓 시쯤에 슬쩍 껴넣어서 그냥 얼렁뚱땅 넘기거나 이제 둘 중에 하나가 좀 될 수가 있는데 아직 이제 보유하고 계시는 그러니까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보유하고 계신 종목인데 아직 실적 발표를 안 했다라고 하신다면 안 했다라고 했다면 좀 긴장을 좀 하고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실적 발표는 이제 전자공시 다트를 들어가서 보시는 게 제일 그렇죠. 정확합니다. 네. 예, 그리고 이제 뉴스에서 이제 팝업으로 뜨긴 합니다만 그래도 만약에 실적이 좀 좋지 않을 걸로 일반적인 공시 같은 경우는 또 뉴스가 안 뜨는 경우가 그렇죠. 많거든요. 그래서 이제 일단 오늘 장중에 나오지 않으면 일단은 그냥 실적이 그렇게 좋진 않을 것이다라고 좀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 오늘 좀 기대되는 거는 코인 거래에서 또 코인 얘기를 너무 자주 드리는 것도 저도 좀 그렇긴 한데 아니, 어쨌든 관심들이 많으시기도 하고 젊은 층들의 주 관심들 가장 기대되는 이 실적 발표 관련된 기업들은 코인 거래소의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들의 실적 발표입니다. 아마 아까도 잠시 언급을 드렸으면 대박이 나올 거예요. 그럼 이제 이거를 다 주가에 반영을 시켰느냐 안 시켰느냐 이걸 가지고 오늘 시장에서 또 좀 변동성이 좀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 뭐 이거를 직접 이렇게 비교하는 게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HMM 같은 경우가 분기에 1조가 좀 안 되죠. 한 9천억 정도의 분기 실적을 냈는데 지금 15조 정도의 15조 밸류 시가총액이 그렇죠. 시가총액을 좀 보이고 있는데 아까 말씀 주셨던 이제 우리기술투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1,000억 넘어갈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. 영업이익이. 네네. 그러면 뭐 대충 한 연간으로 그냥 진짜 단순하게 곱하기 4. 네, 곱하기 4 하면은 4천억 정도의 연간 영업이익이 나올 수도 있는데 지금 시가총액이 9천억이잖아요. 그러면 시장에서는 좀 좋게 볼 수도 있는 물론 1,000억 이 분기 실적이 계속 유지된다는 전제 하에 이제 그렇게 좀 접근을 하는 거기에 이제 또 하나가 이제 두나무라고 하는 상장 이슈가 미국 증시 상장 이슈인데 이 상환 전환 우선주 RCPS를 이제 구주로 전환하는 요청이 들어왔잖아요. 빨리 해라라는 얘기가 들어왔죠. 그게 이제 우기투가 가지고 있는 지분 보니까 본주가 한 170만 주, 그다음에 우선주도 가지고 있어요. 맞아요. 그래서 우리기술투자랑 에이티넘 인베스트먼트 두 개가 같은 형식으로 가지고 있는데 지분율은 우리기술투자가 조금 많고 그래서 어쨌든 오늘 분기 실적 마지막 날인데 관심이 가는 쪽은 이쪽 코인 거래소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다. 아마 잘 나올 것이고 시장에서 어떻게 반응할지는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은데 저 개인적으로는 좀 강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. 실적이 나오면은. 네. 그리고 이번 주는 역시 이제 이 얘기가 계속 나올 거예요. 한미 정상회담을 중심으로 미국 시장과의 이제 동조화가 될 가능성을 좀 높게 보는데 일단 뭐 지난주에 발표됐었던 여전 경제 지표 그리고 다소 모멘텀이 꺾여버렸던 이제 실물들 있잖아요. 커머디티 이제 뭐 아까 언급드렸던 음식료나 음식 자재나 또 철광석이나 이런 좀 금속 이런 쪽의 실물 쪽이 미국 시장으로부터 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. 근데 지난 금요일 날 미국 시장의 강세를 놓고 보니까 반도체가 굉장히 강했습니다. 반도체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한 3% 정도 올라갔고 나스닥 지수도 이제 주요 우리가 알고 있는 종목들이 대부분 오르면서 이제 2% 넘는 강세가 나왔고요. 또 하나 좀 특이한 점으로 본다 그러면 백화점을 비롯한 유통주들이 아주 강세를 좀 보였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이제 기존에 조정이 컸던 나스닥 종목들하고 좀 비슷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좀 높아 보여서 제가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게 그동안 힘들어했었던 뭐 2차 전지 또 뭐 전기차
반도체 뭐 이런 쪽에 반등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. 그래서 오늘 상승장은 예상이 되는데 이 상승세가 오후까지 연결이 되냐 마느냐가 이번 주에 어떤 흐름을 많이 좌지우지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국내 실물 경기도 이제 코로나 백신 위탁 생산 여부에 따라서 함께 좀 결정이 될 가능성이 좀 높은데 일단 집단 면역에 대한 그런 기대치는 하여튼 어느 국가나 지금 다 가지고 있습니다. 네. 일단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위탁 생산 가능한 뭐 이런 종목들 그리고 유통, 뭐 콜드체인, 뭐 이런 재료들, 뭐 이런 관련된 종목들은 오늘도 좀 변동성은 좀 예상 좀 되는 것 같고요. 그래서 좀 결론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이번 주는 크게 무리 없는 반등 양상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반등의 주역은 뭐 반도체와 2차 전지, 자동차 부품 그리고 하나 더 끼얹는다면 아무래도 이제 한미 정상회담이 있다 보니까 대북 관련된 종목들도 좀 끼는 어느 정도 좀 내포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. 그래서 종목으로 좀 말씀드린다면 이게 좀 겹쳤습니다. SK 이노베이션 저도 오늘 좀 관심 있게 좀 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그동안 네. 좀 낙폭을 좀 크게 가져갔었던 일진 머티리얼즈 같이 이제 2차 전지의 좀 소재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명신산업 같이 좀 전기차 좀 관련된 그런 종목들 그리고 이제 LNF 같이 또 소재의 양극재, 좀 대표성이 있는 그런 종목들도 2차 전지 양극재, 그렇죠. LNF. 그러니까 또 놓고 보시면 SK 이노베이션, 일진 머티리얼즈, 명신산업, LNF 요거 일단 거의 다 이제 2차 전지와 또 이제 전기차에 관련된 그런 기업들이니까요. 좀 관심사를 좀 관심 있게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좋습니다. 자, 저 중에 그러면 또 압축이나 뭐 좀 집약. 근데 다 이게 상징성이 있는 종목들이라 뭐 사실 뭐 하나 딱 하기는 아까 이노베이션은 아까 우리 다뤘으니까 LNF 한번 LNF. 따도록 하겠습니다. LNF 괜찮겠네. 네. LNF를 조금 관심 있게. 네. 자, 그러면 또 잠깐 우리 리스트가 무엇인지 관심 리스트 상위 또 알아보고 레포트 정리한 거 들어볼게요. 권재은 아나운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. 네, 여러분들 관심이 올라온 기업들 리스트 봤고 그다음에 지난주까지의 뭐 약간 그런 특징주와 권리에 관련된 코멘터리 나온 기업들 들어봤네요. 네. 자, 이제 저건 지나간 거고 앞으로 네. 다가올 거를 우리 봐야 되니까 이렇게 준비하라 두 번째로 가보죠. 네. 삼성이 비메모리 반도체에 171조 원을 투자하겠다 이렇게 밝혔어요. 네. 그러니까 이제 미국 투자 카드를 과연 꺼낼 것인가? 네, 요즘 화면 자막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을 좀 풀어주시죠. 꺼낸다고 봐야죠. 지금 원래는 130조 대가 작년에 나왔던 얘기인데 네. 거기 이제 증액이 된 거잖아요. 그렇게 된다면 뭐 한국도 투자 뭐 이거는 보통 이제 뭐 캐펙스 투자를 다 합쳐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신규 투자에 대해서는 한국과 미국에 대해서 동시에 진행을 할 것이다라는 약간의 이제 추측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기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네. 과연 이제 저거를 이제 확정이 될 때까지는 굉장히 좋은 투자 심리를 만들 수 있는 이제 그런 뉴스가 아닌가 지금 생각이 들고 그런 면에서 이제 저도 이렇게 준비하라 두 번째를 이제 관련을 지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네. 뭐로 가도 뭐 서울만 가면 된다고 뭐로 가도 반도체 투자만 나오면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들을 한번 찾아보자라는 차원에서 좀 가지고 왔고요. 요거는 뭐 미리 밝힙니다만 이제 지난 주말에 그 진행을 하셨던 39금 그 유튜브 방송에서 제가 아이디어를 많이 좀 가지고 왔습니다. 그래요? 제가 한 건 아니고 이영수 대표가. 네네 같이 하셨으니까요. 네. 그래서 아까도 이제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가장 그 한미 정상회담을 중심으로 관심사가 좀 모이는 쪽은 역시 이제 반도체, 2차 전지, 그다음에 백신, 대북 뭐 이렇게가 한 네 가지가 좀 축약을 좀 지을 수 있는데 반도체와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죠. 미국에 와서 공장 짓고 일자리 만들고 투자를 해라. 우리가 상당한 세제 혜택을 비롯한 이제 수혜를 줄 것이다. 이렇게 좀 예상이 좀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것들이 중점적으로 좀 다뤄질 것 같고 요 해당된 종목들의 이번 주에 좀 강세를 좀 예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특히 이제 또 나온 뉴스를 보면은 이제 미국 상원에서 반도체 산업 지원 그런 법안에 대한 발의가 있는데 이게 거의 한 60조 가까이 됩니다. 네. 이렇게 본다면 이제 리쇼어링 정책하고 맞물려서 삼성, SK를 비롯한 국내외 업체 그리고 TSMC 같은 해외 업체들도 미국 내 투자 여부를 확정 지으려는 이제 그런 이제 노력이 미국 내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어요. 최근에 보면 D램 가격이 그렇게 나쁘진 않았습니다. D램 가격이 이렇게 나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방 압력을 SK 이노베이션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좀 많이 받았던 상황이었는데 장비와 소재 업체들에 비해서 좀 탄력이 좀 낮았었던 거는 이렇게 좀 아직까지 확정된 사항들이 많지 않고 소문만 무성했기 때문에
이 종목들에 대한 좀 변동성이 커지지 않았나 좀 생각이 들고 그럼 이제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? 당연히 뭐 TSMC가 하든 인텔이 와서 하든 뭐 텍사스 인스트루먼트가 와서 하든 삼성이 하든 간에 누가 하든 간에 반도체를 신규 설비 투자를 하기만 하면 무조건 수혜를 볼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을 뭐 미리 좀 따라가서 붙잡고 있는다면 뭐 이렇게 어렵지 않게 그러니까 모두의 공통대에 그렇죠. 다 들어갈 이런 얘한테도 회사들. 들어가고 얘한테도 들어가고 뭐 이런 경우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이제 만약에 미국에서 이런 이 신규 투자를 진행을 한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이제 전공정 업체들이 굉장히 발달돼 있잖아요. 미국 업체들은 네네네. 뭐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 같이 뭐 이런 시각 업체들, 또 램 리서치나 뭐 KLA 이런 업체들이 굉장히 이제 굴지 업체들과의 그동안의 협업을 오래 했었던 그런 종목들과 매칭이 좀 된다면 어렵지 않게 좀 가져갈 수 있을 것 같고 이거는 저도 아이디어를 이제 가지고 온 건데요. 미국에 이제 상대적으로 후공정이 약하다고 하네요. 아무래도 네. 이제 그럴 수밖에 없겠죠. 이제 생산이나 패키징 이런 것들은 아시아 쪽으로 다 밀어놨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뭐 설계나 뭐 이런 뭐 특허나 이런 쪽만 좀 강조를 했었기 때문에 미국이 후공정이 약하겠죠. 그렇게 된다면 삼성전자의 후공정 후공정을 이제 함께 오래 했었던 그런 기업들이 오히려 좀 수혜를 볼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종목들이 좀 있겠습니다만 가장 좀 핵심이 되고 좀 이 뭐랄까 상징성이 있는 이런 종목들을 좀 놓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뭐 대표적으로는 이제 TCK나 PSK, 원익QNC, 원익QNC를 저도 오늘 관심 종목으로 할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김현미 매니저 아까 네, 아까 좀 다행히 좀 자세히 좀 얘기를 해주셔서 여기에 좀 녹여내도 될 것 같아요. 그럼 이제 저기엔 빠졌습니다만 뭐 KC텍 같은 종목도 아주 뭐 감초 같은 이제 그런 종목이죠. 네. 그리고 이제 후공정 쪽으로는 이제 네페스와 테크윙 이런 종목들도 지난 금요일에 좀 조금씩 매수가 좀 들어온 것 같더라고요. 뭐 대표적으로 또 한미반도체, 이오테크닉스 뭐 얘기들 다 있죠. 많이 하죠. 네네. 네. 그 종목들 뭐 그건 진짜 말 그대로 근데 지난 주에 8% 이상 오른 종목들은 너무 많이 올랐던 종목들은 조금 빼고. 제가 일부러 좀 뺐고요. 이 관련된 종목들로 이번 주 내내 좀 이제 투자 심리가 좀 개선되는 사항을 좀 지켜보셔도 좀 좋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어서 일단 이번 주 한미 정상회담에 한 일주일 그렇죠. 전이니까. 네. 전후로 좀 만약에 여기서 좀 좋은 상이 확정이 된다 그러면 다음 주까지도 좀 이어질 가능성이 있잖아요.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반도체 장비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미국과의 협업이 오래됐고 삼성과도 오랫동안 좀 진행을 했고 그리고 TSMC가 오더라도 함께 할 가능성이 높은. 근데 이제 일부러 좀 테스터 업체들은 좀 빼놨습니다. 테스터 네. 업체들은 제가 좀 다음번에 또 관련된 이슈가 또 불거진다면 거기 또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뭐 테스트 소켓, 소켓 쪽이죠. 네. 그것도 민노공업하고 민호공업도 있고 ISC도 ISC? 있고 TSE 뭐 이런 TSE. 종목들 뭐 각각의 또 장점과 단점들이 좀 있긴 있는데 종목이 너무 많아지니까 일단은 전공정의 핵심 종목들 그리고 후공정의 또 삼성과의 오랜 업력을 같이 했던 종목들 이렇게 좀 요약을 해봤습니다. 압축은 앞쪽은 같이 갈까요? 원익QNC로 네. 김현미 매니저와 네, 같이 네. 그렇게 해주셔도 되죠. 뭐 원익QNC로 좀 집중한다고 네. 정혜민 차장이 얘기해 주셨고. 쿼츠 쪽이니까. 네. 네. 자, 59분 04초 05초 지나고 있는데 네. 바이오 얘기하기에는 조금 뭐 개장하고 시간이 예. 예. 될것 같습니다. 삼성바이오로직스, 이 모더나 위탁 생산에 대한 계속 얘기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데 NCND라는 표현까지 등장했어요. 뭐 영어식 표현이긴 합니다만 뭐 neither confirm nor deny. 네. 저도 처음 듣는. 확정된 바 없어. 확인해 줄 수 없어. 그러니까 긍정도 부정도 아니라는 얘기죠. 어느 쪽도 아니다. 그럴 때는 좀 긍정적으로 보시는 게 그렇죠. 맞습니다. 그럴 때는 이제 연기가 나는 거죠. 자, 하여튼 그 얘기는 잠시 후에 개장 후에 다시 또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. 개장가 보시죠.